지금도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아닙니다. BBC 그 어스인가요? 하는 프로에서 그 BBC 어스의 친중 사회자예요. 그 현지를 답사하는 BBC 어스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그 프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자연인 프로도 있습니다. BBC에.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자연인. Man in Wild인가 그렇습니다. 그 거친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BBC 어스에 보면 이 중국 여행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는 무슨 사회자가 이세민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가 친중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뭐 할 때마다 그 존경의 막 염이 막 나와요. 근데 참 자식아 이러면서 보기는 봅니다만은 이 친구가 어느 날 공자사당을 갔습니다. 공자사당에 중국에 공자묘소에 갔는데 제가 딱 보고 알았어요. 카메라가 쭉 공자묘로 들어가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딱 보고 얼굴이 정말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서 간 사람들, 한국에서 간 소위 유림이라고 하는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입이 더러워져서 더 얘기 못하겠어요. 그 중국까지 가서 공자사당에 단체로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제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명나라를 끝으로 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왔죠. 만주족의 청나라가 오고 청나라가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대한제국도 망하고 일제가 오고 나서 1917년에 만동멸하고 송시열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만들어낸 명나라 신종과 의종 마지막 황제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을 충청도에 만들어 놨어요. 만동묘입니다. 왕궁 안에는 왕궁대로 따로 또 대보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명나라 망한 지가 언제고 청나라도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대한제국도 망했는데 일제가 또 왔어요. 그때도 나라가 망해 그 관계없이 거기 가서 청나라 신종 의종에게 또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절하는 조선 유림입니다. 그게 조선 유림이라는 그때 인간들의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게 1937년인가요? 하여튼 1930년도 후반 동아일보에 보면 그래서 일본이 참으로 딱해서 야 만동묘 같은 거 이제 좀 절하지 마라. 중국의 명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고 청나라도 망하고 대한제국 조선이 다 망하고 없어졌다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동묘를 제사 이제 그만 지내라 하고 1917년에 소위 만동묘를 참배 제사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만동묘 혁파라 그래가지고 일제의 문화 침탈 사례로 또 해놨어요. 그게 무슨 일제의 문화 침탈이냐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일제가 들어오고도 7년씩이나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그 금지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1930 몇 년도에 보면 그 만동묘 인근의 파출소에서 일본 경찰에서 또 금지시켜 놨는데 또 야밤에 유림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또 제사 음식을 싸들고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 미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가서 그 유림이라는 사람들을 검색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들이
소위 서양의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대우각성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국민학교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모든 자를 이제는 민주시민으로 국가의 신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그 교육열이 터진 겁니다. 교육열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막 학교에 국민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드니까 그 학생들을 어디에 수용할 교실이 없잖아요. 갑자기 막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동네마다 찾아보니까 동네마다 넓은 공간이 있는 데는 무슨 향교, 예? 이런 데거든요. 향교, 무슨 뭐 문묘, 예? 뭐 이런 데, 서원, 이런 데, 서원. 향교와 서원에는 이제 강당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를 여기서 일단은 좀 시작을 하자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왜 공자님이 주무시는 데 와서 시끄럽게 서양 학문을 떠드느냐 하고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태극기라는 순 무당 굿이나는 국기를 아직도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 공자 선생님이 주무시는 서원과 향교에 와서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서양의 것을 가르치느냐, 우리 국민학교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동아일보가 전면을 털어가지고 시일야 방성대곡 사설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초등학교를 그렇게 마음대로 뚝딱뚝딱 만들 수 없으니까 유림들은 그 초등학교를 좀 내놔라. 강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고 구구절절히 호소하는 동아일보 사설을 전면 사설이 나옵니다. 그게 193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골수에 젖어 있는 친중분자들인 겁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의 머릿속에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보수도 많습니다만 보수 중에 머릿속은 친중좌파 하면서 그냥 문재인은 좌익이니까 싫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굉장히 적은데 봉건 좌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정신 이런 거 얘기하는 우파들은 대개 그 쭉 얘기를 거듭거듭 가보면 김니콜님 고맙습니다. 거듭거듭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봉건 좌파들이에요. 봉건 좌파. 그 문재인, 문희상 아까 그림 봤던 그런 거. 다 그 봉건 좌파들이죠. 자기는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좌파예요. 사실은 좌파예요. 선비교육, 전인교육 이런 거 들고 나오는 인간들은 다 좌익입니다. 선비교육, 우익교육, 그 선비교육, 무슨 뭐, 전인교육, 이런 거 들고 나오면 그거 다 좌파들입니다. 태극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태극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게 뭐예요? 태극이 뭐예요? 예? 사괴가 뭐냐? 3, 4, 5, 6이라고 저 왜 저런 시커먼 수검댕이 같은 거를 절에 놓고 있느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어떤 의미 정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몸에 맞지 않은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정신세계는 아직도 그 소위 조선시대의 봉건의 그 동굴 속에 꿍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